예, 안녕하세요. SA팀 공공 분야를 맡고 있는 이승지 이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레드햇 JBoss EAP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세션을 가질 거고요. 3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먼저 제이보스가 뭔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이보스의 뭐 용도나 용어, 버전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설명을 어, 굉장히 심플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이보스가 뭐가 좋은지 비용이라든가 성능, 점유율, 뭐 기술 등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이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설치하는 방법부터 뭐 패치, 업그레이드, 뭐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이보스가 뭔가에 대해서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이보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이게 뭔지 어떤 제품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보스가 뭔지 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이보스는 와스라고 부릅니다. 예, 와스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인데요. 또 와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PC로 뭐 다양한 채널에서 홈페이지들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B의 데이터들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냥 DB에 그냥 바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없고 그 중간에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맨 앞단에서 웹서버라는 채널에서 정적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영역이 되겠고요. 실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는 이 웹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와스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와스는 이제 정적 컨텐츠가 아닌 동적 프로그래밍들을 처리해서 DB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포매팅해서 앞단에 정적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데다가 내용을 집어넣어서 사용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웹하고 브라우저들 사이에는 HTTP 요청으로 연결로 요청이 되고요. 웹하고 와스 사이에는 플러그인이라는 기술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와스하고 DB 사이에는 DB 커넥션이라는 DB 커넥션 풀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앞단에 웹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프론트엔드라고 많이 부르고요. 뒷단에 백엔드, 와스는 저희가 백엔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티어 중에 중간에 항상 위치해 있다 보니까 미드웨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 와스, DB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를 저희가 3티어 구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이보스는 이 와스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그리고 기타 와스들로는 뭐 IBM의 웹스피어나 오라클의 웹로직, 그리고 티맥스의 제우스, 뭐 아파치의 톰캣이라는 이런 와스들도 있습니다. 제이보스를 못 들어보셨더라도 뭐 다른 와스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으로 이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제이보스라는 이름이 근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이보스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이보스 이름은 원래는 EJB-OSS라고 최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지만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거를 만든 거는 마크 플루얼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었고요. 실제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가지고 이분 사진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너무 이제 길어서 앞에 이 떼고 이거 보니까 제이보스라고 연결이 되네 해서 심플하게 좀 줄인 게 제이보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최초로 제이보스 EAP라고 이제 제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EAP는 뭘까요? 그래서 EAP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EAP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EAP를 설명드리려면은 좀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에 제이보스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작년까지죠. 계속 이렇게 이어온 역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에 제이보스에다가 뒤에다가 AS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이보스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2006년에 레드햇에서 제이보스를 인수를 하면서 제품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에 일반 기존의 제이보스는 이제 커뮤니티로 조금 오픈시켜 놓고 사용을 하던 제이보스 AS라는 이름으로 썼고요. 그 밑에 난 그냥 AS가 아니야. 우리는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이야.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EAP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이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버전들이 쭉 올라갔죠. 그래서 EAP 6점대까지는 계속 제이보스 AS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너무 뭐 뒤에 AP, EAP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하고 뭐 엔터프라이즈하고 구분하는 건 너무 복잡하다, 헷갈린다. 그래서 와일드플라이라는 이름을 커뮤니티에서 쓰기로 결정이 돼서 와일드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가 되고 제이보스는 계속 이렇게 쭉 이어온 거죠.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 최신 버전은 7.4 제이보스 EAP 7.4 버전까지 나왔고요. 7.4 버전은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바 2.8 풀 프로파일과 JDK 8과 11 버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버전들은 와일드플라이 23 버전하고 똑같은 코어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바 2 같은 경우에 자바의 표준 기술이죠.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표준 기술들을 가지고 이 기술을 기반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제이보스 AS, 와일드플라이 뭐 이런 이름들로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보면은 그 이후에 제이보스 EAP라는 엔터프라이즈 이름으로 제품들이 이렇게 연결이 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와일드플라이 그리고 제이보스 EAP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에 자바 2.8까지 가다가 자카르타 2.8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은 자바가 원래는 선 마이크로 쪽에서 개발을 했던 언어인데요. 이 자바 언어가 이제 선 마이크로가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자바가 유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유료화를 하면서 기존의 오픈 정신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뭐 계속 개성하자는 차원에서 자카르타라는 이름으로 이클립스 재단에다가 기증을 하고요. 이클립스 재단에서 자카르타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MP나 제이보스 EAP XP라는 게 또 보여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MP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MSA 아키텍처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파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MSA를 아키텍처 구조를 가기 위한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결국은 결과물이 와르나 EAR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르 같은 굉장히 가벼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산출물이 나와서 그거를 바로 이제 자바 마이너스 자르 뭐 이런 커맨드로 붓자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와스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원해주는 JBoss 확장팩 버전이 JBoss EAP XP라고 부르는 익스펜션 팩 해가지고 JBoss EAP XP라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JBoss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와스 제품 중에 JBoss를 써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도대체? 뭐가 좋은지 JBoss EAP만의 특장점 6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1위의 점유율. 점유율까지 이렇게 뭐 저렴해서 그렇겠지만은 점유율까지 높다라는 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던 여러 와스들 제품들이 있는데 제이보스라는 좀 생소한 어떤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땐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와스가 시장 점유율 1위였단 말이야 라고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와일드플라이라는 커뮤니티 바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 오픈 소스를 잘 핸들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뭐 회사나 사용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 오픈 소스 가지고 와일드 플라이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EAP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서비스라든가 뭐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SLA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EAP라는 제품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업체 기술력이 충분히 높고 뭐 조직의 인원들이 뭐 와일드플라이를 굉장히 전문가처럼 잘 쓰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와일드플라이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볍고 빠른 성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커뮤니티의 뭐 와일드플라이라든가 톰캣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런 인증 부분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인증 부분들은 이렇게 엔터프라이즈급 제품들이 인증을 가지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이보스 EAP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MSA, 최신의 데브옵스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이보스 EAP만의 6가지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비용 절감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레드햇 홈페이지에 조금 2015년도에 좀 지난 자료긴 한데 IDC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기존의 웹스피어라든가 웹로직에서 웹로직을 쓰다가 제이보스 EAP를 바꾸면서 겪었던 장점들을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이 뭐 39%가 단축이 됐다. 그리고 개발자의 효율성이 43%가 향상이 됐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다운타임이 89%가 단축이 된다. 그리고 79%가 더 저렴했다. 그리고 3년 동안 ROI가 509%가 나왔고 10개월 미만의 초기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 굉장히 뭐 비용이라든가 뭐 효율성, 성능성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자바 이 서베이를 통해서 뭐 수많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어떤 와스를 엔터프라이즈 와스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2018년과 2021년에 조사했던 결과를 정리한 자료고요. 보시면은 맨 위에 58%, 뭐 지금 2021년에는 5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와일드플라이죠. 그래서
커뮤니티 와스 중에 1위는 와일드플라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에 상용 와스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저희 제이보스 EAP 같은 경우에 23% 그리고 21년에는 20% 정도의 주요 상용 와스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저희 제이보스를 기반으로 한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성이 친화 개발자들에게 편했기 때문에 이 제품들 많이 선호했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벤더 락인이 없이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제이보스 EAP는 미드웨어 특성상 여러 환경에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뭐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 VM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각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를 위해서 오픈시프트 위에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것까지 모든 그 구성이 다 가능하고요. 벤더 락인 없이 와일드플라이라는 그 제품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뭐 중간에 EAP를 쓰다가 우리는 기술력이 충분히 보장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와일드플라이로 조금씩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레드햇 테이블스의 성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가볍고 빠른 성능이라고 장점 중에 하나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른지 성능을 비교한 자료이고요. 밑단에 있는 게 이제 톰캣이라는 굉장히 경량화된 와스 엔진이고요. 그 밑에는 팻자르라고 해서 스프링붓으로 거의 와스를 뭐 그냥 엔진만 가지고 이렇게 올린 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제이보스 EAP들과 톰캣, 스프링붓과의 성능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톰캣이 뭐 1초, 뭐 2초, 뭐 이 정도의 기동 시간이라고 했으면 뭐 제이보스 EAP도 2초에서 3초, 약간 기동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동 시간이 확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테스트 자료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올려서 이렇게 기동을 한 사항이고, REST API로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수행한 내용이고요. 그런 헬로 월드 같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은 프레임워크에 올라갔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다 해석하고 엔진을 기동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톰캣에서는 뭐 10초까지 걸렸던 부분이 제이보스 EAP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올렸더니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메모리 사용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계속 메모리에 쌓이게 되고, 메모리를 잘 관리를 해야만 많은 서비스를 또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의 사용량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하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똑같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가 부하를 주입을 했더니 0.5에서 1.5GB까지 톰캣은 메모리 사용량이 바뀌었는데, 제이보스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가지 않고 0.2에서 0.4기가 이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메모리도 이렇게 적게 썼지만은 처리량을 또 봤더니 이건 보통 스루풋이라고 하는데요. TPS가 톰캣은 8K가 나왔던 반면에 15,000건, 8,000건 처리가 초당 8,000건 처리를 했고, 여기는 EAP는 15,000건의 처리량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톰캣이라는 경량화된,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톰캣이라는 경량화된 엔진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속도 면에서, 성능 면에서 거의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 2 그리고 자카르타 2, 아까 잠깐 히스토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바 2 8 버전, 이거는 오라클에서 인증을 해주는 자바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30이고요. 자카르타 2는 이클립스 재단에서 새로 만든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JDK 8과 11 버전을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프로파일, MSA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파일도 4.0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부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호환성 레벨을 1레벨을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하는 굿소프트웨어 품질 1등급 인증을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안이 중요할 건데요. 보안 관련해서는 다른 와스들은 이런 보안들을 엔터프라이즈 와스들도 보안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저희 EAP 같은 경우에 국제 보안 CC 인증을 EAL4 플러스 레벨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예.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MSA, 데브옵스 지원 관련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가 MSA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컨테이너 기술이고요. JBoss EAP는 홈페이지에서 저희 레드햇 홈페이지에서 카탈로그 상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가장 최신의 버전들 그리고 다양한 JDK하고 묶어 있는 이런 OS를 간략한 OS를 포함한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가장 최신의 버전들을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들 용량도 굉장히 작게 돼 있고요. 레드햇 JDK하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베이스 이미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와스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도 우수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SA를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이제 MSA를 위해서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경량화돼 있고 작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폴트 톨러런스라는 피처라든가 기본적으로 레스트 통신을 다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트레이싱 기술이라든가 헬스체크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다 모아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프레임워크를 XP라는 EAP XP 익스펜션 팩에서 기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P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항은 없고요. EAP 안에 같이 XP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JBoss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설명드려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설치 파일을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설치 프로그램이 200메가 정도로 굉장히 용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조금 귀찮더라도 다운받으려면은 최초에 회원가입, 레드햇에 대한 그 개발자 회원가입 같은 거를 해야 되고요. 이 회원가입은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메일만 있으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되고 이후에 설치 파일이라든가 다양한 매뉴얼, 이런 Q&A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JBoss EAP 7의 이제 설치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총 3가지 설치 방식이 있는데 그래픽하게 GUI로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간단하게 압축을 해제하면은 설치가 끝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패키지 설치하는 일반적인 RPM 커맨드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또한 GUI 형태로 삭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압축을 풀었으니까 그 폴더를 그냥 지우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설치 폴더를 삭제하는 방식 그리고 리파지토리 커맨드 가지고 RPM 명령어로 패키지를 삭제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픽스라든가 보안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요. 그 픽스들도 간단하게 뭐 추가적인 픽스를 홈페이지에서 뭐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고요. 그 버전들을 CLI 커맨드로 적용을 해서 패치를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웹 관리 콘솔에서 패치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선택해서 어플라이 패치,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롤백, 리스타트 이런 기능들도 웹 관리 콘솔에서 GU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패치는 이제 7.3. 뭐 X 버전에서 맨 뒷자리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마이너 버전은 앞에 큰 숫자 다음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난 버전들이죠. 그래서 마이너 버전 패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폴더 형태로 이렇게 풀려 있던 부분들에서 주요 폴더들, 엔진 역할을 하는 주요 폴더들을 카피 그리고 붙여넣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기존의 폴더들은 이제 그냥 덮어 써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백업을 해두고 있다가 빈 폴더라든가 뭐 일부 폴더에는 사용자들이 구성을 위해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생성해 놓은 폴더들이 있거든요. 그런 폴더들의 스크립트들은 수동으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옮겨주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PM 커맨드로 업데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부분이고요.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앞자리가 바뀌는 6점대에서 7점대로 가는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이버스 서버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방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환경 설치 모드가 어떤 설치 모드로 진행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뭐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환경 파일도 다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 물어보면서 대화형으로 진행하는 업그레이드 방식이 있고요. 비대화형으로 뭐 인터랙티브 폴스라는 옵션을 주고 패치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대화형 부분들을 뒤에서 다 옵션 값으로 미리 사전에 입력해주고 그냥 자동으로 패치되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보스를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샘플 소스 코드하고 상세 매뉴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설치 프로그램을 받고 예제 소스 코드들을 실행해 보시면은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추가로 뭐 강의실이나 오프라인으로 체계적으로 더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아래 공인교육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들을 저희가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래 뭐 공인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한 자료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